자, 세포융합 기술입니다. 예. 생명공학 기술의 5번째 이야기, 유전자 치료와 세포융합 기술 중에서 그 2번째 세포융합 기술입니다. 서두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세포를 하나로 융합해 가지고 두 세포가 가지고 있는 형질을 가진 세포를 만드는 기술이다. 그래서 주로 이제 식물 세포에서 주로 많이 이용이 돼요. 동물보다는 세포융합 기술은.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포마토라고 그래서 포마토 그러면 이제 뭐예요? 포테이토, 그쵸? 감자하고 토마토하고 이제 같이 섞은 거.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단일 클론 항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세포융합 기술로 이제 활용을 하는데, 먼저 이제 우리 포마토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잠깐 알아보도록 할게요. 포마토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제 토마토하고 원래 감자 세포들이 있어요. 그쵸? 감자 세포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세포들을 갖다가 먼저 이제 세포벽을, 두 가지 세포를 이제 섞으려고 했더니, 식물 세포는 뭘 가지고 있냐면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세포벽의 성분이 뭐예요, 여러분들? 다당류 중에서 셀룰로스잖아요. 셀룰로스. 그래서 이제 셀룰레이즈라고 하는 효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세포벽을 이제 제거를 해요. 세포벽을 제거하고 나가는 걸 우리가 이제 원형질체라고 얘기해요. 원형질체. 그 원형질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후형질을 제거한 거다. 후형질을 제거한 거를 우리가 이제 원형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형질, 후형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생명 활동에 무슨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애들은 다 원형질이다. 그렇지 않은 애들은 후형질이다. 그래서 액포나 뭐 세포벽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후형질로 두고 나머지 무슨 뭐 소포체나 아니면 여러분 우리 공부한 리소좀이나 뭐 그죠? 예. 미토콘드리아, 엽록질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원형질로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포벽을 제외한 거를 그냥 후형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형질체를 두 개를 얼었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세포막이 생기잖아. 이제 여기 이제 세포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벽이 제거됐으니까. 이 세포막은 뭐가 있냐면 유동성이 있다라 그랬어요. 움직임성이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움직임성이 있는데 얘네들이 잘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이 세포막들이 서로 잘 결합할 수 있도록 여기 우리가 폴리에틸렌 글리콜이라고 하는 것들을 집어넣어줘요. 폴리에틸렌 글리콜. 그래서 이제 PEG라 그래요. 예. 그래서 세포막의 일부를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예. 파괴한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얘네들을 잘 이제 전기 자극을 주고 이러면 이제 세포가 융합해요. 그래서 이렇게 융합한 세포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잡종 세포, 하이브리드 세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드는 다음에 요 세포질이 먼저 융합이 되잖아요. 그쵸? 여기 세포질이 먼저 융합이 돼야 됩니다. 세포질 융합. 세포질 융합. 그 이후에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 이제 핵융합이 일어나야 돼요. 그럼 물론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핵상도 바뀝니다. 핵상도 이제 2N, 2N이면 이제 4N짜리 만들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핵융합이 이렇게 일어나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 잘 키우는 거야. 잘 키워서 이제 실험실에서 잘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토양으로 옮기면 아래쪽에는 이제 감자가 열리고 위쪽에는 이제 토마토가 열리는 이런 융합된 개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이제 좀 물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세포를 융합했으니까 이게 무슨 기술이에요? 세포 융합 기술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게 세포 융합 기술이거든요. 세포 융합 기술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핵 융합한 다음에 조직을 배양해주잖아. 여러분 이거 무슨 기술이지? 이것은 조직 배양 기술이 활용이 된 겁니다. 이게 두 가지 세포 기술이 이용이 된 거죠. 그래서 세포 융합 기술을 이용한 포마토 생산. 그래서 토마토와 감자를 세포를 융합해서 두 식물의 특징을 모두 갖는.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만들어낸 것도 사실은 시판이 안 돼요. 뭐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들? 뭐 당도가 떨어진다든가. 예. 아니 뭐 감자 같은 경우에는 뭐 감자 자체가 이렇게 딱딱하고 우리나라에서 맛있어야 되는데 감자 맛도 없다든가. 뭐 이러니까 이제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제 품종 개량으로서 개량한 것으로 인해서는 별로 이제 상품성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있어요. 우리가 뭐 이제는 무추라는 것도 있대. 무추. 들어봤어요. 뭐 같아요, 여러분들? 무추 그러면 무하고 배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쌈추.
쌈추는 이거 뭐냐면 이거 배추하고 양배추야. 배추 플러스 양배추. 양배추.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가자. 가자. 자, 가자 이래서 가자. 가지와 감자. 이 감자가 많이 사용되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기술로는 가능한데 현재 최근에는 나와 있는 상품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어떠한 기술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 세포융합 기술을 이용한 것들은 뭐냐? 그럼 이제 단일 클론 항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게 이제 항체 개념이에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봐서 아실 거예요. 예, 우리 이제 임신 진단 키트. 요게 이제 단일 클론 항체 기술을 이용한 건데요. 임신되었을 때 만들어지는 몸 안의 호르몬인 HCG와 결합하는 단일 클론 항체를 테스트기에 붙여놓고 HCG와의 결합을 확인한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요 HCG라고 하는 거는 뭐 휴먼 코리오닉 고나도트로핀 이렇게 써요. 예. 여러분들 뭐 그래서 이제 HCG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인간 육모성 생식선 자극 호르몬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아이가 태아 발달했는데 육모막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돼요. 양막 이런 거 말고 육모막이라고 형성이 되는데 이제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그 임신 14주 정도 됐을 때 그 육모막이 발달하면서 육모막을 형성한 그 세포에서 HCG라고 하는 이 호르몬을 갖다가 분비를 해내요. 이게 이제 오줌으로 나오는 거죠. 예. 아이를 갖지 않으면 HCG라고 하는 호르몬이 이제 만들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르몬이 이제 오줌과 함께 이제 바깥으로 배출이 되니까 오줌 검사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되면 그 HCG가 있다 그러면 임신했다. 아니면 HCG가 없다 그러면 임신이 안 됐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임신 진단 키트에 이용을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잠깐 우리가 봅시다. 보통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두 줄이 생기면 임신이다. 한 줄이 생기면 임신이 아니다 이러잖아요. 자, 여기 이제 법례 상황을 싹 봐야 돼요. 오줌 속에 HCG가 있고요. 발생 물질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HCG가 이렇게 딱 닿으면 HCG나 이런 것들이 이제 딱 닿으면 이제 색깔이 반응을 하는 거야. 2차 발색제를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색깔 반응이 나타나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넓게 만들어진 거는 HCG 결합 부위고, 조그맣게 이제 Y자 형태로 만들어진 거는 발생 물질이 부착된 항체가 결합하는 부위야. 그러니까 그런 그 발생 물질이 부착된 그 항체는 이제 이미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 주는 거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여기서 발생 물질이 부착된 항체. 그러면 항체는 이제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야 되니까, 만일에 여기에 요 발생 물질이 부착된 항체에 만일에 이 HCG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애가 와서 딱 결합을 하게 되면 이제 색깔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예. 없으면 이제 색깔 안 나타나고. 그래서 여기 만약에 오줌 속에 임신이 되었을 때를 보면 오줌 속에 HCG가 있어요. 오줌 속에 HCG와 HCG 항체가 결합한 항원 항체 복합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제 오면 HCG 복합체가 1차 밴드에 결합해서 붉은색을 나타내. 자, 요 큰 Y자가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HCG 결합 부위야. 그래서 오줌에 뭐가 있냐면 HCG가 있던 거야. 그럼 여기 이렇게 붙고 요 항체 위에 뭐가 있냐면 발생 물질부터 된 항체가 이렇게 결합하는 거지. 그럼 이제 색깔 띠가 나타나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두 번째 줄에 보면 HCG 여기 뭐 요 조그만 거 뭐라 그랬죠? 그쵸? 예. 발생 물질이 부착된 HCG 항체 결합 부위야. 항체가 결합하는 거. 그럼 여기에 항체가 결합하고 요 항체하고 요 항원으로 작용하는 여기 그 발생 물질이 붙어 있고 여기가 이제 항원으로 작용하는 요 HCG가 결합하면 여기서도 뭐야 이제 발색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두 가지가 다. 예. 그래서 결합되는 것들 구분하셔야 되고, 만일에 임신이 안 됐어요. 임신이 안 되면 이제 HCG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 선생님이 색깔을 다른 색깔을 써볼게요. 여기에 사실 HCG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결합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제 부착된 애들이니까 이 종이에 이게 항체가 부착된 이 종이에 그러면 여기가 이제 항체가 붙을 거고, 여기에 이제 발색제가 이렇게 붙으면 이제 나타날 텐데, 색깔이 나타날 텐데 HCG가 없으니까 여기 줄이 안 생기는 거야. 대신에 이제 여기 뭐냐면 요 조그만 Y는 발생 물질이 부착된 HCG 항체 결합 부위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생만 일어나는 애만 결합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이제 HCG가 붙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얘 때문에 뭐가 나타나는 거야? 여기 한 줄이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게 HCG가 있으면 두 줄이 나타나는데 HCG가 없으면 한 줄이 나타난다. 만일에 이 발생 물질을 안 붙여놓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안 나타나겠죠. 여기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붙어 있는 상태가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한 이 임신 진단 키트도 사실은 세포 융합 기술 중에 하나다. 단일 클론 항체 만드는 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클론 항체 기술이 사실은 조금은 개인적으로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것 같아요. 물을 수 있거든요. 수능에서도 물을 수 있고 내신에도 물을 수 있고 왜냐면 물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단일 클론 항체다. 그러면 단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잖아요. 그렇죠? 하나. 예. 그러면 이제 여러 개 있는 거는 뭐냐면 다중 클론 항체라고 그래요. 항체는 누구랑 결합하죠? 항원하고 결합하잖아요. 항원하고 결합하는데 단일 클론 항체 그러면 하나의 항원과만 결합하는 거야. 자, 하나의 항원과 항원하고만 이렇게 쓸까? 보이시죠? 결합하는 거. 그래서 동물세포의 융합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단일 클론 항체를 배울 때는 우리가 이제 항원에 대한 것들을 잠깐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단일 클론 항체를 알려면 우리가 이제 그 항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만일에 항원이 이렇게 있다. 세균이다. 세균이다. 그러면 항원 이 세균의 외부에는 이제 뭐가 존재하냐면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걸 이제 모식적으로 그리면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것들도 있고, 만일에 뭐 이런 것들도 붙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항원 결정기라 그래요. 항원 결정. 항원 결정기.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항원 결정기가 있으니까 부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겠죠. 다른 세포에. 어떤 세포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가 얘가 이제 붙을 것이고 어떤 애는 이렇게 둥그란 것들이 세포에 이제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하면 이 세포에만 붙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항원 결정기가 있어요. 하나의 항원 결정기에만 항체가 반응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해요. 자, 글로 한번 적어 볼까요? 하나의 항원 결정기에만 항원 결정기에만 반응하는 항체 이렇게 씁시다. 반응하는 항체. 얘를 우리가 이제 단일 클론 항체다 그래. 그래서 이 단일 클론 항체를 만들려면 먼저 우리가 필요한 세포들을 이제 융합하는 기술들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포 융합하는 세포 융합 기술에서 항체를 생성하는 세포가 뭐가 있냐면 B림프구.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B림프구가 있어요. B림프구하고 그리고 암세포. 암세포를 이용을 하네요. 그렇죠? 예. 암세포를 세포 융합하여 얻은 융합세포다. 그래서 어디에 활용하냐면 뭐 임상 진단을 한다든지 암세포 자가면역 질환 이런 치료하는데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암세포를 이제 배양을 해요. 그럼 이제 암세포 만드는데 암세포의 특징은 여러분들 우리가 세포 주기에서 공부했죠. 네. 그래서 암세포를 배양하면 영양소만 이렇게 계속 공급된다고 하면 얘네들이 이제 계속 밀도 의존하지 않고 여러 층으로 이렇게 생성할 수 있는 계속적으로 세포 분열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암세포들은 인공배지에서 자, 여기다 쓸게요. 인공배지 또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선택배지 또는 선별배지 이런 얘기를 해요. 선택배지에서 빠르게 증식하는 특징이 있어요. 빠르게 증식하고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세포가 영양소만 있으면 계속적으로 여러 층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영구적이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유방암 세포로 인해서 돌아가신 미국의 헬라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헬라 세포. 암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 헬라 세포를 갖다가 가지고 많이 연구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제 다 퍼져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소송도 걸고 그 자녀들이 후손들이 그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구적으로 계속 분열하고, 그렇지만 이제 단점이라고 하는 건 뭐가 있느냐? 단점은 얘네들은 항체 생성을 못하는 거죠. 항체 생성을 못하는 특징이 있어요. 반면에 이제 항체를 생성하는 비림프군은 이제 어떤 특징이, 얘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항체를 생성하는 거죠. 항체 생성하는 거. 근데 단점은 뭐냐면 얘는 이제 분열을 할 수는 없어요. 세포 분열은 안 되고 분화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열 능력은 없다. 분열 능력은 없고 수명도 짧아요. 수명도 짧다. 그 보통 이제 어느 정도 되냐면 10일 정도? 이 정도 된다고 해요. 10일 정도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냐면, 자, 그래서 수명이 짧고 10일 정도 됐고 다량의 항체를 갖다가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림프의 단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세포를 융합을 해서 이제 융합세포를 얻어요. 융합세포를 얻어서 얘네들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직업들이 뭐냐면 선별 작업을 합니다. 이런 어쨌든 세포 융합들을 하니까 이제 세포 융합 기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세포 융합 기술이다. 두 가지 세포를 얻는 거를 생명과학 기술 중에서 그럼 이 융합된 세포들을 이제 찾아내는, 여기서 세포 배양이라고 하는데 선별 과정,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유전자 재조합에서도 사실 선별 과정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묻는 게 많은 거예요. 학생들한테 이제 사고를 갖다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선별해야 되냐? 그러면 수명이 이제 어쨌든 비림프가 짧으니까 좀 시간을 오래 둬서 15일 이상 사는 세포, 그리고 선택배지에서 사는 세포. 그러니까 그 선택배지에서는 암세포는 갖다 빠르게 증식하는 반면에 얘네들은 이제 수명이 짧으니까 15일 이상 선택배지에 살 수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다량의 항체를 생성하는 이런 세포만들을 이제 선택적으로 이제 얻어서 그거를 다시 이제 중간 과정들이 있어요. 빠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단일 클론 항체를 얻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인해 보는 거, 이게 더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단일 클론 항체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융합세포 선별 과정 선생님이 앞에서 잠깐 얘기했는데요. 그걸 갖다 정리하면 선택배지에서 15일 이상 배양하면 생존할 수 없는 암세포와 수명이 열흘 정도인 비림프군은 제거되고 누구만 융합세포만 선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체를 생성하는 잡종세포만을 선별한 후 그 잡종세포만을 다시 증식시킵니다. 다시 증식시켜서 그 세포에다가 거기서부터 얻은 이제 항체, 그쵸? 항체. 그래서 거기다 이제 항암제를 붙여가지고 특정 암세포를 치료하는 건데요. 자, 여기 이제 그 그림에 잠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잠깐 보시면. 암세포에다가 단일 클론 항체를 입힙니다. 암세포에다가 요 끝쪽 한쪽 부분에 우리 여기 이제 항체를 모시적으로 우리가 Y자형으로 되고, 여기가 뭐가 되죠, 여러분? 항원의 부착부 있잖아요, 그렇죠? 가변부. 그리고 여기다 이제 여기 단일 클론 항체에다 끝에다가 여기다 이제 그 항암제를 부착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항체는 암 환자에게 이렇게 이걸 약물을 이용해서 주입을 하게 되면 특정 암세포하고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특정 암세포하고만. 그래서 그 특정 암세포하고만 결합을 해서 여기에 이제 그 항암제가 작용을 함으로써 암을 치료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포 융합 기술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선별 과정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련된 문제 한번 확인하고 이번 5번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그림은 암을 치료하는 단일 클론 항체를 만드는 과정을 나타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쥐에 이제 위암 세포를 주입을 해요. 그래서 이제 비림프구를 얻게 되고요. 또 골수암 세포를 배양을 해가지고 암 세포를 얻어서 융합합니다. 그러면 이제 융합 세포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융합 세포가 만들어질 겁니다. 원하는 항체를 생성하는 잡종세포 기역을 선별해서 증식시킨다. 그래서 이 선별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고, 그래서 단일 클론 항체에다가 항암제를 부착해서 이제 특정 암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자, 옳은 것을 골라보자. 기역의 항체 생성 능력은 비림프구에서 유래한 거다. 그렇죠. 비림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바로 이제 항체 생성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기역 보기는 옳은 보기가 되겠고요. 니은의 모든 종류의 암을 치료할 수 있다. 이 항암제를 부착하는 것은 단일 클론 항체죠. 특정 항원의 항원 결정기하고만 결합할 수 있지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된 보기 되겠고요. 디귿, 이 과정에서 세포 융합 기술과 조직 배양 기술이 모두 이용됐다. 그러면 여기 이제 융합 세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제 세포 융합 기술이고, 이렇게 잡종 세포를 선별해서 증식시키는 세포 배양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세포 배양은 조직 배양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보기. 그래서 기역 디귿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세포 융합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그 5번째 이야기 유전자 치료 그 다음에 세포융합 기술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